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고요. 네, 0.4%, 네, 코스닥은 0.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좀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23일 기준으로 1,400억을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그 이자가 갚아야 할 이자가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 쪽에서 좀 나서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들이 좀 크게 내렸다가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타격 입지 않고 오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증시들이 사실은 다 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한번 타격을 받았다가 유동성 장세로 돈을 풀어가지고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헝다와 같은 그런 특히 유동성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거품이 터지는 버블이 터지는 그런 위기, 글로벌 위기 혹은 그 다음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위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 달쯤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바닥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보았을 때는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빨리 21선 위로 태워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냥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고점 라인에서 음봉이 지금 3번 연속 떴죠. 네. 그래서 3연속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이 3,3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서서히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질 때 보면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고 한번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좀 잘못 들어가면 가치 투자가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높여져 있는 특히 카카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섣불리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시면 뭐 금액 외국인은 꾸준히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뭐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계속 다시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장세가 그렇게 수급 자체도 좋지는 않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코스닥 오늘 양매수 들어왔지만 기간이 뭐 거의 한 달 내내 팔다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반등을 했습니다만 섣불리 지금 뭔가 시원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요. 환율도 지금 뭐 오늘 좀 다행히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 자체가 바닥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쌍봉 위치로 해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지수 선물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이지만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21,1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좀 하락을 했네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고 2.5% 정도 네,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에도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헝다그룹의 그 파산설로 인해서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목 강세로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좀 올라갔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일단 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면 네, 21선 위에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어도 뭐 상관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 고점 22,500원 정도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 바닥 라인이죠. 바닥 라인을 이제 받쳐주는 그 바닥 라인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19,400원 정도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 19,400원을 채 도달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내렸지만 여기서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거나 뭐 여기서 횡보를 좀 해준다면 이제는 저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선을 좀 그어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은 뭐 계속 똑같은 자리를 디디고 있지만 저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에는 세기형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수렴이 되었을 때 딱 출발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제 크게 힘을 주면서 갭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여러 번 터치했던 그 저항선은 한 번에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들이 그런 식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요. 21선을 이제 위로 올리고 나서부터는 완벽히 이제 21선 추세가 위로 들리기 시작했고 61선과 21선이 좀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락도 뭐 크게 네, 나쁘진 않고요. 여기서 뭐 횡보를 좀 했어도 괜찮겠지만 일단 장세 따라서 뭐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다음은 네, 이 22,500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이 61선까지도 위로 네, 이평선을 위로 정배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선, 5일선이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천천히 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좀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바닥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네, 증시가 많이 좋지 않게 되거나 이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바닥 라인을 이제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바닥 정도라고 한다면 121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주봉도 네, 딱 보시면 수렴을 한다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네, 점점 이제 폭이 좀 줄어들면서 한 곳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이번 달은 좀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네,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다음 주면 10월이죠. 네, 10월이 장이 열리게 되고 올해는 이제 2달,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게 느껴졌던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연말이면 이제 서서히 소식이 나올 때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늘려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주 무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죽어 있고 거래량이 죽어 있고 수렴하는 단계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한번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들은 바로 시세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면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종목을 주시를 하면 좋고요. 그런 종목 중에 이 오랫동안 횡보하던 구간을 뚫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고 나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뭐 하락시킨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투자, 보험 뭐 좀 팔았죠. 근데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줬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네, 꾸준히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매수 매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두산중공업을 다시 매수를 해간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투신도 뭐 모아가다가 한번 털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이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계속 모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한번 힘을 줘서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고요. 매수 매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한 9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네, 지분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 투자자 정도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계속 좀 다시 한번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한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68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거래 자체가 또 조금씩 힘이 붙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다행히 다시 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좀 틀었고요. 500만 주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468만 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도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공매도 잔고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네, 또 체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 정도로 잔고가 잡혔고요. 1900만 주 정도, 1930만 주 정도 찍고 뭐 2100만 주, 2200만 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대차잔고도 공매도 잔고와 비슷하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주가와 전부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일, 뭐 추정, 전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11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 이제 당일 69만 주 추정보다는 한 14만 주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팔았지만 여전히 이제 9.6%대, 9점 중반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뭔가 좀 공매도 이 장구와 공매도 대차 장구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매도가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주가를 눌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 의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때도 보면 두산중공업 주가가 잘 버티고 있고요. 딱히 뭔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고요.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소식인데요. 뭐 큰 소식 없었습니다. 원자력 관련 소식은 뭐 이때까지 많이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소 소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쪽을 또 힘있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원전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수소입니다. 네, 수소를 이제 투자를 좀 확실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수소에 좀 크게 참여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수소 동맹 중심에 이제 두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산 그룹주가 이번에 부활을 하면서 공표를 한 것이 수소 관련 네, 기술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분 분배도 좀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산 밑에, 두산 중공업 밑에 두산 퓨얼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수직 구조로 지배력을 가지게 되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가스터빈,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수소 모빌리티죠. 그 뭐죠? 최근에 드론, 수소 드론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산에. 그래서 이 두산 그룹주들이 확실히 수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수소 액화 플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해서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내 대기업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사업 강화를 위해서 두산에서 분할돼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두산 퓨얼셀은 현대자동차와 이제 좀 협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용 분산 발전 구축에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발전은 뭐 전력 소비 지역의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원전도 좀 소형화시켜서 SMR 있죠. 그런 이 의도와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과 SK도 협력을 하는데요. 수소 가스터빈 개발에서 이제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과 SK가스가 이제 수소 가스터빈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두산 SK는 이제 수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 공급과 수소 공급 기반 구축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수소 공급은 이제 또 SK가스에서 좀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 울산 복합발전소 이제 가스터빈을 2027년까지 27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가스터빈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화력 발전소죠. 네, 탈석탄 발전소로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수소를 이용한 가스터빈 발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다 전환이 된다면 전부 이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가스터빈, 수소 가스터빈, 특히 두산중공업에서 또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네, 또 소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이제 두산 퓨얼셀과 또 하나에너지, 한국동서발전 뭐 이런 식으로 현대중공업 그룹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 얘기가 좀 많아서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두산 차원에서 지금 수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특별하게 또 수소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발전 플랜트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밥캣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기존의 건설 쪽으로도 지금 아니면 뭐 컴팩터 트랙터죠. 그쪽으로도 지금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네, 기다렸던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네, 또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고 하루만 있으면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네, 잘 넘기고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이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